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에게 여름 휴가는 없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이 낸 7월 20일 국회 소집 요구안이 새누리당에 의해서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민생 현장, 을들의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정치를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는 대전의 과학 비즈니스 벨트 현장, 박근혜 정부의 말 바꾸기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상임위별로 현안이 있는 현장이 모두 민주당이 정책을 학습하는 현장, 민생과 함께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는 제대로 준비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노력에도 매진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회의록을 탈법적으로 공개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국기문란 행위인지를 국민들께 알리겠습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선 과정에 새누리당에 어떻게 유출됐는지, 그것이 또 대선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죄가 있는 자는 벌을 받게 하고 국정원을 대폭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모욕당하고 헌정이 유린된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고 규탄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당원 보고대회, 범국민 서명운동이 계속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 혁신을 실천하는 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미 중앙당을 정당법이 정한 범위 이내로 축소하고 정책연구원의 독립과 기능 강화, 정책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시도당의 정책 기능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겸직 금지 법안, 연금제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어제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찬반검토위원회가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원회 안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당론으로 정해가는 절차를 논의하겠습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당국 실무자 회담이 개최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긍정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남북당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허무하게 꺼졌던 대화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합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는 한시가 급합니다. 기계가 녹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넘기면 재가동을 하고 싶어도 재가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국회담은 그것대로 추진하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조속한 당국 허용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을 유지하되 유연함이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7.2% 인상된 5,21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350원이 인상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9만원 정도가 됩니다. 아쉬운 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에 시간제 일자리를 5년 동안 93만 개 만들어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고용 안정뿐만 아니라 임금 인상이 전제돼야 합니다. 적정 임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는 양질이 아니라 열악한 비정규직만 더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관련 8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고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병헌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해서 역사학자들과 법조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국기문란과 선거 개입 사건이 행위가 얼마나 역사적인 그런 범죄이며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257명의 개헌 정족 수를 훨씬 뛰어넘은 이런 걸 열람 의결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인과 학자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그동안 이 남북 대화 정상 대화록을 불법 유출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선거에 이용해 먹은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엄중한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과 국정원에게 확실하게 이뤄나갈 것입니다. 7월 국회 소집과 관련해서 어제 새누리당을 제외한 국회의원 141명의 연명으로 7월 민생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7월 민생국회를 열어서 첫째, 을을 위한 민생 입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보육대란은 당장 코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금쪽 같은 127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피해자 구제 문제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양 유업 사태 방지법도 아직도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그리고 실근로시간 단축 문제 박근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일자리 법안 등입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약속한 검찰개혁 법안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상설특검, 특별감찰관, 검찰청 개혁법 모두 상반기 중에 처리키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양보했고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에 정쟁의 요소가 어디 있고 사급하지 않은 민생이 무엇입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7월 국회는 정쟁 없는 인생 국회입니다. 본회의장 보수공산이 쉬는 시간이니 참으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합니다. 국회가 하루 더 고단하면 국민들은 하루 더 편안합니다. 국회 한 달 열어서 국민들 한 달이라도 더 편하게 만들어 갈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엄중하게 요구하고 제안합니다. 남북실무회담에 성사 환영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간 정부의 대처가 유감이었지만 이제 막힌 대화에 물꼬를 튼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남북 당국의 화답을 환영합니다. 바라건대 박근혜 정부가 소탐 대시라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랍니다. 북한 당국도 진정어리 해결 의지로 회담에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군부대를 밀어내고 토를 다진 한반도 평화 경제의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개성공단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분단국가인 한국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해소해주는 상징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코리안 리스크를 사실상 제거한 것입니다. 이 점이 간과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남북 평화는 그래서 경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개성길을 필두로 금강산길 2.3 가족 상공의 길을 두고 평화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경제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평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청문회와 공공의료 국조 그리고 국정국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정말
현재까지는 실망입니다. 이명박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찾아낼 수 없습니다. 엊그제 국회에서 가계국제청문회와 공공의료 국정조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장관들의 답변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책임감도, 능력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경제수장은 위기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되고 수많은 국민이 가계부채에 늪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전혀 심각하지 않다라고 답변하는 그와 같은 인식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기관 행복기금으로 이미 연질된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석 부총리의 무능력이 문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무관심이 문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공공의료 국조에서도 경남도 현장조사에서 3월 11일 진주의료원 이사회가 이미 폐업 결정을 내린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우롱한 야비한 속임수입니다.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 더 이상 국정조사에 불출석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이른바 홍준표 지사의 말대로라 할지라도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운 이와 같은 홍준표 지사의 야만적인 이 행정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출석해서 그 조사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본인이 명분이 있다면 국정조사에 나와서 떳떳하게 답변해야 할 것임을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신경민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원 사건 국조특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계획서 채택 표결을 할 때 불참, 기권, 그리고 심지어는 반대한 더블 플레이 행태를 했다고 지적했고요. 당일날 새누리당 의원들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더 이해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반대표 던진 모 의원은 이유에 대해서 국정조사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의원은 특위 1차회의 인사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혹사건이 낱낱이 밝혀져서 국민에게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게 정상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의 얘기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국조를 잘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심스럽고요. 또 다른 위원들은 당에서 지명했으니까 하지만 계획서 내용이나 조사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말인지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해당 위원들도 그렇고 새누리당은 납득할 만한 이유나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어저께 진선미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납니다. 첫째는 국정원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소 고발이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무고를 피하려고 당 이름으로 11명 민주당 의원을 고발해놓고 너는 고발당했으니 빠져라라고 국조에서 재척살고 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저께 국정원 고발에서 나타났듯이 국정원의 논리로 새누리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국정원 여전사 직원을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찾아봤더니 경찰은 그 당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대상자가 거부하여 현재까지 경찰에서 현장 조치 중에 있고 민주통합당 관계자들 또한 현장에서 대기 중에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여전사를 감금 내지는 인권침해라고 말하는 측은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이 논리로 지금 국조에 이 사건을 집어넣고요.
검찰이 할 수 없이 수사로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거대한 음모의 국정조사를 해야 합니다. 내용상으로는 불법 댓글 만든 것, 그리고 불법 정치계의 문건 만들어서 불법 집행한 것, 특히 남북한 정상대화록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불법 유통시키고 선거에 영향 주려 한 사실을 지금 국정조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정상적인 지능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경태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원전 부품 안정성 등급 시험 성적서 조작이 355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전센서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원자로의 안전에 직결되는 최고 덕목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것이 355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지만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발전소를 정지한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355건 이외에 시험 성적서 조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안정성 등급 부품이 무려 437건입니다. 이 437건은 확인되지 않은 안정성 등급 부품은 원본이 폐기되었거나 시험 성적서 발행 기간이 폐업이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이 437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한수원, 원안위 그리고 산업부는 모두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자료 요청 말로 무시하고 진실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발언 세원이 천일 공동한 사건이니 하는 말로만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원전의 실상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조품으로 돌아가는 우리나라 원전은 더 이상 전기를 공급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발전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대통령은 이제 탈원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원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일이나 스위스처럼 탈원전으로 가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국가전략에너지의 대안으로 삼아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보다 안전한 에너지원의 개발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밀양 송전탑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인권 침해 조사단에서는 지난 3일 송전탑 반대 현지 주민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중 7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PTSD가 미국의 9.11 사건이나 사태나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국민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 정부의 방치 속에 마을 주민들은 전쟁보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용역 직원, 경찰의 폭력 등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철저한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의 조사활동 검토한 내용이 송전탑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침묵은 금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가안보국의 한국 주미 대사관 도청 파문, 국정원 대선 개입,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공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닌 국가 최고체의 국정 포기행위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의 전화, 컴퓨터는 물론 본국으로 보내는 비밀번호 암호, 팩스까지 도청당한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태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중 대사관이나 외교부 쪽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청와대 입장 표명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협상 및 교류 중단 검토라는 외 국가들의 입장에 자기가 맞아드는 작금의 현실에 박근혜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통치자이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한다는 대통령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정상외교 비공개 대화의 국가기록 공개 결정과 대통령 본인과 직결될 수 있는 국정원 대선계 의혹, 규명 촛불 집회 및 줄이는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 나온 말은 나는 모른다, 국회 알아서 해라 할 뿐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궁금해서 묻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와 국민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휴가를 떠났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 조사단 구성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4대강 재앙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4대강 조사단 구성을 통해 강변 생태계 파괴를 막고 4대강 부정 비리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정책 조정위를 열어 4대강 조사단을 6월에 출범시키고 향후 1년간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월인 지금까지도 4대강 조사단은 출범되지 못하였고 4대강 부작용은 무섭게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마다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고 대한민국 온 국민이 4대강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더 이상 4대강 사업 조사단 출범을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가 조사단 출범을 늦추는 사이에 4대강 주변의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고 낙동강 버드나무 군락들은 집단 고사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장마는 세굴 현상, 침수 등 4대강 재앙을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4대강 재앙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속히 4대강 사업 조사단을 출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우원식 최고위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남양유업 피해 대리점주인 이창섭 씨의 단식이 17일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본사 직원의 욕설 녹취록 공개로 불거진 남양유업 사태가 2달이 지났고 우리가 중재에 나선 지 1달 반이 넘도록 전혀 협상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피해 대리점 협의회는 남양유업 측에 수정된 합의안을 전달하면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끝내 깨졌습니다. 물량 밀어내기, 물량 떠넘기기, 밀어내기 등 이 남양유업은 갑의 횡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남양유업은 겉으로는 합의한 것처럼 하고 제가 가면 죄송하다며 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딴소리를 하는 것이 벌써 1달 반째입니다. 어제는 단식농성 17일째인 분에게 물을 뿌렸다는 소식에 정말 아연실색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는 남양유업의 태도에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갑에 대한 전 국민의 규탄을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참으로 나쁜 기업입니다.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당장의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양유업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합니다. 남양유업 사태는 갑의 횡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사태의 해결은 의리 눈물을 닦아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남양유업 사태 해결에 있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촉구는 단지 촉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교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캠프에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 출신의 인사들이 줄줄이 문화부 산하 공연예술 공연기관장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학찬 윤당 아트홀 관장을 예술의 전당 사장으로 임명했는데 고학찬 현 예술의 전당 사장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는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유경수 여사 헌정 공연으로 불리는 뮤지컬 퍼스트 레이디의 공연 대관식 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6월에는 정동극장장에 정현우 극단 사다리 대표가 임명되었는데 이분 역시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의 추진위원을 지낸 인사입니다. 6월 28일 재단법인 한국공연예술센터 이사장 인사에는 박계배 전 연구협회 이사장이 임명되는데 이분 역시 문화가 있는 삶 추진단의 추진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초반 인사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시 특정 선거 캠프로 채워지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문화부, 문화재청, 실국장 인사가 다소 지나치게 늦어진 점은 이번 문화예술기관장 인사 등으로 볼 때 문화예술계의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청와대가 인사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는 정황이 타분한 것입니다. 차후 있을 문화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장들의 인사를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코드 인사, 보훈 인사, 박근혜 정부는 코드 인사, 보훈 인사, 정치 편향적 인사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당무 관련 보고 사항입니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 활동 관련 김태일 위원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일입니다.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 검토위원회 활동 결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 10일 날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당 지도부로부터 수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차례의 정당공천제와 관련된 장단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기초자치선거, 다시 말하자면 시군구 구청장,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 의원의 정당공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당공천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이 되어서 풀뿌리 자치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맞물린 이 정당공천제가 지역 내 싹쓸이 투표 현상을 낳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온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한 결과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만 이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조치가 수반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의 생활정치 진출을 계속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여성 비례대표를 대체하는 여성명부제를 채택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 정수의 20%를 여성으로만 뽑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정당 표방제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당 표방을 금지하는 조치가 위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이 2003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지만 당적 고유를 포함한 정치적 지지의 의사표현 자유 이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정당 표방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당별 일관 선거 기호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정당에 따라서 숫자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 이른바 로또 현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학문적인 용어는 코트테일 이펙트라고 합니다. 그런 줄줄이 투표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정당별로 숫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벽보나 투표 용지 등에서 후보자의 배열 순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결정하자 하는 것이 정당 공천제 폐지와 더불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저희 위원회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좀 당론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위원회 대표 이름으로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